자, 우리가 대화법, 긍정적인 대화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대화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정적 언어적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언어적인 습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긍정적인 대화법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으십니다. 부정적인 언어적 환경은 성인들이 한 말 혹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아이가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무능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환경을 일컫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비웃고 악담하고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정적 대화법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인데요. 아이가 옆에 있어도 막 말도 안 걸고 상호작용을 하려는 아이한테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거 무관심. 두 번째는 피상적인 반응이에요.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대화와 관련 없는 질문 그냥 하거나 혹은 네 아니오만 나오는 폐쇄형 질문하는 거. 또 아이의 질문에 부적절하거나 엉뚱한 대답하는 거. 아이와 말할 때 아이 쳐다보지 않거나 아이가 말하는데 근데 이러면서 딴 얘기하면서 중간에서 끊는 거, 이런 거죠. 이런 반응 보이면 아이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 얘기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무례한 반응이에요. 다른 아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인이,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거. 또 목소리 톤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울적한데 막 선생님은 막 너무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겠죠. 또 아이가 미안해요,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니 좋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에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는 것도 무례한 반응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로는 빈정거리는 반응이 있었어요. 가령 뭐 잘해보시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톤과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 아이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비꼬면서 말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거죠. 다섯 번째는 평가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안 좋은 별명으로 부르는 거, 혹은 아이가 듣고 있는 곳에서 그 아이에 대한 기분 나쁜 말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나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아이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말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들어줄게 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 났을 때 나중에도 듣지 않는 거, 혹은 아이가 말하고 있는데 쉬 이러면서 뭐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는 거, 이런 것도 나쁜 반응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의 관심을 무시하는 반응들도 우리가 무심코 되게 잘해요. 아이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딴 주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 넌 뭐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니? 좀 중요한 얘기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덟 번째는 대화가 아니라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가령 뭐 오늘 뭐 숙제 냈어? 아니면 오늘 너 청소 당번이냐? 뭐 이런 식의 그냥 궁금한 것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밥 먹어? 아니면 씻어? 그래서 주로 지시나 규칙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적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8가지 부정적인 언어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이 긍정적 대화법 왜 중요한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언어적 환경은 아이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어른, 부모나 교사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긍정적인 대화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따뜻함도 느끼고 자신이 존중받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성인에 대한 신뢰감도 느끼게 되고요. 내가 수용받고 공감받네, 이런 되게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부모나 교사를 자신을 지지해주고 안심시켜주고 격려를 해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죠. 또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질 뿐더러 대화법까지도, 좋은 대화법까지도 익히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아이는 부모나 교사에게 보다 적절하게, 공손하게, 예쁘게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이러한 아이의 태도를 보게 되면 부모와 교사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이거를 잘 배워서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유능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성인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더 좋게 느끼게 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인식, 자아개념, 그리고 자존감 발달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영하는 방법, 요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긍정적 대화법의 가장 기본은 바로 행동 반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동 반영은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에 관한 비판단적인 진술, 그러니까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단적인 진술로서 아이를 관찰한 후에 아이의 속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단적 진술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가 본 것을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교실에 도착했어요. 행동 반영의 예는 오늘은 운동화 신고 왔구나. 혹은 아이고 오늘은 가방이 무거워 보이네 라고 해서 교사가 본 것들을 비판 없이 진술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안 해주는 성인은 정말 많아요. 행동 반영은 성인에게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데요. 아이가 하고 있거나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줄 때 이거 성인이 못 보면은 절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성인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나는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네 이런 기분 좋음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부연 반응은 아이가 말한 것을 다시 바꿔서 말해주는 건데요. 아이가 말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원래 아이가 말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바꿔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행동 반영과 마찬가지로 비판단적인 진술이에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 새 옷과 신발 좀 보세요. 부연 반응의 예로 선생님은 와, 새 옷을 입고 왔구나 라고 정서를 조금 더 부풀려서 말해주는 거고, 혹은 새 옷이 아주 마음에 드나 보다 라고 해서 조금 아이의 감정을 주목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인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청이 단순하게 침묵하면서 듣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의 말에 대해서 난 너의 말을 듣고 있어. 혹은 난 널 이해해. 라는 의미를 지닌 자신의 말로서 바꿔서 반응하는 게 바로 진정한 경청이 되는 것이죠. 부연 반영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서 반영인데요. 이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정서에 대해서 말해 줄 때 아이의 정서적 유능성이 증진되고 또 성인에게 공감받는다라는 느낌의 한층 유대감이 강화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서 반영은 아이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즉 아이가 그때 느끼는 감정을 성인이 인식해서 그 정서를 명명하는 것. 그러니까 슬프구나, 혹은 행복하구나, 실망했구나. 그래서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주는 것을 뜻해요. 아이가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막 그냥 한박 웃음을 탁 지면서 야, 나 좀 봐! 이렇게 소리쳐요. 이때 아이는 자기의 감정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지만 민감한 성인이라면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정서 반영이에요. 그래서 영민이가 정글짐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나 좀 봐! 이렇게 소리칠 때 교사는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너가 정말 자랑스러운가 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혹은 꼭대기에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정서 반영이 됩니다. 부모나 교사가 정서 반영을 해줄 때 아이는 성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한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명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인식도 높아지게 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면서 타인의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수준 높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